안녕하세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2-93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분경매를 해결하는 주기동 소송과 협상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거고요. 먼저 지난번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MPL 강의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묘지가 있는 토지 중에서 묘지를 없애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묘지 이전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 실전반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사진 보면서 한번 같이 탐구하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이 책자 D편을 보시면요, 5+5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5가지의 소송과 관련된 내용과 또 5가지의 협상과 관련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5가지의 소송과 관련된 내용이 내용증명 발송, 부동산 가압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한 세트, 그리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한 세트로 5가지를 소송의 하나의 해결 솔루션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협상과 관련된 5가지 시옷, 이응, 지읒, 치읒투 이 5가지에 대해서 첫 글자입니다. 상급자 법칙, 엄살 부리기, 질문하기, 첫째 안에 예스하지 않고 침묵으로 종교라는 이러한 5가지 사항을 갖고 오늘도 또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실전반에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매주 수요일 날 제가 다음 주에 실전반이 있는데요. 6개월 과정으로 이렇게 지분경매 소송 협상 기술에 관련된 실전반 6개월 과정입니다. 여기에 또 하루 무료 청강을 하고자 하시는 분요, 5일 날이죠. 돌아오는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1일 청강에 등록하셔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죠?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010-6889-9074입니다. 서울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학원인데요. 소송 없이 해결하는 죄송합니다. 특급 협상 기술과 관련해서 또 나홀로 소송할 수 있는 이 해결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리고 부실 채권과 관련해서 채권 관리의 노하우, 지분 경매에서의 부동산 또 대법에 해결하는 이러한 파생 상품과 관련된 내용들, 공유물 분할 소송과 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많은 실전 사례를 갖고 낙찰 받은 후에 협상하고 또 소송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이러한 실전 사례를 통해 가지고 같이 공부해 나가는 이 실전반 시간에서 여러분들 무료 청강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니까요. 같이 오셔서 공부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MPL을 활용하는 이 MPL 6주 과정입니다. 4월 13일부터 매주 목요일 날 6주 과정으로 2시간씩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서초동 교대역 13번 출구에 있는 우리 학원에서 우리 함성재 교수님 모시고 MPL과 경매를 활용한 부동산 투자법과 관련된 MPL 강의가 있으니까요. 이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분야, 지분 경매도 또 MPL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MPL이 뭔지, 그리고 공매를 통해 가지고 아파트 토지를 낙찰받고 MPL을 투자한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 또 채권 회수 절차와 배당 절차, 그리고 저평가된 경매 물건 중에서, 공매 물건 중에서 MPL에 투자할 만한 이러한 투자할 때 유의사항이라든가 기초적인 설명, 그리고 채무인수 방식으로 경매를 낙찰받는 이러한 방법들에 관련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또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한테 문의하셔가지고 등록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이 아니고요. 그 다음 주 4월 13일 목요일부터 6주 과정으로 매주 목요일 날 2시간씩 있습니다. 온라인 과정은 없고요. 오프라인만 있으니까 이 강의
우리 90만 원입니다. 한국 개인투자조합협회 세미나실에서 있고요. 여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의 타이밍을 잡는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또 알려드립니다. 우리 실전반에서 공부했던 사항인데요. 이게 형식적 경매에 나와 있었는데 원래는 이와 같이 분묘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이 분묘가 있었던 자리를 분묘와 관련해서 이전과 관련해서 파묘죠. 분묘를 이전하는 이러한 그 분묘주와 또 이전 합의 계약을 한 다음에 형식적 경매가 나와 있는 이러한 그 사안에서 분묘를 이전하는 겁니다. 합의에 의해서 이전하는 건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채권 매입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채권 매입과 관련해서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크게 NPL을 활용한 이러한 투자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들은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죠. 잠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속행 신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1차적으로는 토지 지분을 산 건데 그 위에 분묘가 2기가 있었습니다. 이 2기 때문에 협상이 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이 공유물 해소에 위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다 공유자들과 합의를 시도했는데요. 결국은 합의가 도출이 되지 않고 실패에 끝나가지고 결국은 또 형식적 경매, 그러니까 배당을 받는 형식적 경매에 이렇게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를 해도 좋은데 그러면 다 배당을 받고 나오면 좋은데 이 이외에 토지 위에 이렇게 묘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묘지를 인해 가지고 배당금이 투자 수익률이 결국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묘지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NPL이 되는 겁니다. 이 NPL을 제거해야만이 또 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묘지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통해 가지고 묘지를 이전해서 수익을 또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건데요. 이와 같이 작업을 통해 가지고 포크레인도 들어와 있고요. 여러 명이 하면서 이렇게 묘지를 이전하는 작업을 합니다. 납골당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는 건데요. 결국은 반나절 정도 작업을 해가지고 이전해서 이와 같이 묘지 2기가 전부 파묘가 되고 이전이 됐으니까 여기 있는 땅 한 2,000평 넘는 건데요. 이 땅이 이제 경매 시장에 형식적 경매로 나오게 되면 이러한 그 묘주와 같은 제한 물건이 없기 때문에 이 위에 건축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할 수 있어서 이 낙찰 금액이 올라가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배당 수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그 투자법입니다. 그래서 경매 이제 속행 신청을 한 거죠. 경매를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했는데 묘지가 있는 바람에 이 제한 물건 때문에 낙찰자도 없고 낙찰이 된다 해도 배당이 작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동안 경매를 연기 신청했다가 그 사이에 묘지를 이전하고 이 묘지 이전을 통해 가지고 다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그 이제 부분이 됐기 때문에 경매 속행 신청을 이번 주에 했던 이런 사건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신청인 경매 속행 신청합니다. 채권자들은 이렇게 2023년 1월 4일 채무자 측에서 채권자의 올해 1월 4일입니다. 채권자의 지분에 합당한 금액을 제공하고 매수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표현을 믿고 기일 영의 신청을 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기일 연기 신청을 했는데 지난주에 채무자 측에서 위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의사 표현을 해와 가지고 별지 목록에 존재하는 채무자 가족 분묘 2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개의 가족 분묘에 이렇게 지난주 일요일 날 파묘에서 이장했다는 연락을 하였고, 별지 목록 경매 대상 물건에서 경매 속행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경매를 속행하기를 희망합니다. 분묘가 이장된 현장 사진을 당연히 첨부해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그 분묘가 있는 사진이 나오는 바람에 분묘 기지권 성립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매각 물권 명세서나 현황 조사서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고, 혹여 낙찰자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배당 수익이 작기 때문에 이 투자 수익률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매각 물권 명세서나 현황 조사를 통해서 별지 목록 경매 대상 물건의 상황 설명란에 이와 같이 본권 토지의 남동측 인근에 인접 필지와 지적 경계선상의 분묘 2기가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분묘의 소재 여부 등은 지적 측량 등을 통하여 확인을 요한 분묘 기지권 성립 여부의 불명과 현황 조사서상에 중간쯤에 묘지 2기가 있다라는 설명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을 좀 지워달라는 얘기예요. 속행하면서 매각 물권 명세서 현황 조사서상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으므로 변경된 현상에 맞는 매각 물권 명세서와 현황 조사서와 현장 사진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와 같은 경매 속행 신청서를 제출한 겁니다. 여기다가 각 경매 사이트에 이제 전화를 해서 거기에 있는 매각 물건 명세서라든가 검색란을 좀 변경하는 이런 작업을 좀 해야,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경매인들에게 알려져 가지고 온전한 물건으로 매각이 될 수 있어서 이 위에 있었던 묘지 제한 사항이 없어져서 온전한 물건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땅이 됐기 때문에 아주 가격이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이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경매 채권자는 경매 변경 연기, 취하, 이러한 그 3가지 사항을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변경 연기 취하의 기법을 통해 가지고 또한 이러한 제한 사항들을 또 제거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하는 것, 바로 경매의 속행, 기일 연기, 또 취하, 변경과 같은 이러한 기법들은 우리가 MPL을 통해 가지고 많이 실천하는 이러한 기법들입니다. 부실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인수 기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시행할 때 경매 변경을 통해 가지고 또 그 사이에 바로 그 잔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버는 이러한 기법들이 또 경매의 변경 연기 취하 기법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분묘 기지권이 있던 물건에서 바로 분묘를 이전하는 이러한 작업들이 바로 조금 전에 채무인수 방식의 NPL에서 바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잔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시간을 버는 것 같은 이러한 효과를 같이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채권자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경매의 변경 연기 취하, 이 3가지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요, 또 더 수익률이 많이 날 수 있는 이러한 그 물건으로 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경매에서의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NPL과 관련한 4월 13일 목요일부터 6주 과정으로 강의가 있습니다. 아주 유용한 시간이 될 거고요. NPL이 거래되는 이유와 관련해서도 또 같이 공부하고 탐구할 겁니다. 은행 대신 돈 받을 권리를, 은행으로부터 돈 받을 권리를, 이 채권의 권리를 인수하고 매입하는 게 NPL 투자입니다. 집을 살 때 은행에서 근저당을 일단 설정하고 돈을 빌리게 되는데 이자를 납입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은행의 근저당
이러한 기한 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은행은 근저당권 자격으로 임의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경매는 집을 청산해서 현금화해 달라는 이런 요청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법원 경매가 진행하게 되고 낙찰로 인해 가지고 배당 재원을 권리 순서대로 배당받게 되는데, 이때 근저당권자인 은행은 채권 최고액 한도 내에서 배당을 받게 되는데, 이 권리, 채권 최고액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이 권리를 싸게 사오는 것이 바로 NPL 매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묘지 매입과 관련해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 되는 건데요. 결국은 매입을 통해서 아니면 채권을 통해서 근저당을 통해서 이와 같은 권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NPL 투자법입니다. 우리 함성재 교수님을 모시고 6주 과정 이 NPL 특강 아주 깊은 부분까지 같이 공부를 하고 탐구하고 또 컨설팅까지 해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NPL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은행이 왜 돈 받을 권리를 파는지, 파는 이유와 관련해 가지고 또 깊이 있게 알아야 됩니다. BIS 비율,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한 10.5%, 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8%의 BIS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국제 회계 기준과 같은 이러한 회계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일정 비율의 대손 충당금을 맞춰 가지고 은행이 부실을 털어내고 재무 건전성을 갖추는 이런 영업을 해야 되는데, 경매가 진행되는 부실한 채권을 처분해서 대손 충당금 비율을 낮추는 것들이 영업 활동에 앞으로 은행이 지장을 없도록 하는 이러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NPL 채권이란 것이 이렇게 여기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이하 여신을 얘기하는 건데요. 고정이하 여신이 바로 여기부터 NPL입니다. 대손 충당금이라는 건요, 미회수된 매출 채권 중에서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계정인데요. 부실한 채권 등의 대손을 충당하기 위한 금액을 대손 충당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대손 충당금 비율, 여러 가지 적립 비율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는 조금 나중에 깊이 있게 공부하고요. 1금융, 2금융, 유동화회사 또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NPL 거래 시장을 또 알게 되고요. NPL을 매입하기 전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이러한 채권 분석하는 방법이라든가, NPL을 매입하기 전에 또 고려할 사항들, 그리고 NPL을 매입해서 수익 실현할 때 배당 수익을 낼지, 아니면 유입 후 재매각을 할지, 채권자 자진 변제를 유도할지, 론세일 매각을 할지, 아니면 채무인수 매각 방식, 바로 사후정산 방식입니다. 계약금만 걸고 낙찰에 임해 가지고 낙찰 잔금 대출을 통해 가지고 이 대출로 이 잔금을 치르는 이런 사후정산 방식을 채무인수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채무인수 방식의 계약서 쓰는 방법이라든가, AM과 SM 매니지먼트 매니저와 또 협상하는 이러한 방법들에 관련해서 6주 동안 공부하니까요. 등록을 하고자 하시는 분요,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지분경매 밴드 찾고자 하시는 분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노랗게 지분경매 있는 이 밴드 찾으셔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매주 수요일 날 6개월 과정으로 실전반이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죠? 6개월 과정이고요.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 010-6889-9074로 문의하셔서 이 6개월 과정, 오프라인 과정입니다. 온라인 과정도 400만 원, 오프라인 과정도 6개월 400만 원이니까요. 서울 교대역 13번 출구 학원에서 소송 없이 해결하는 협상법, 나홀로 소송할 수 있는 이러한 소송과 관련된, 협상과 관련된 낙찰 후에 할 수 있는 이런 실전 과정을 같이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공부들을
같이 할 수 있고요. 일일 청구과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하셔서 등록해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